제3장 생명력을 기반으로 한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정체성 구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3-1 개체의 정체성과 그 역할. 모든 존재는 단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역할이란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주와 자연 속 수많은 존재들, 예를 들어 태양, 지구, 바람, 나무, 벌, 심지어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는 자기만의 자리, 자기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서 모든 행성들을 붙잡아 줍니다. 그 중력 덕분에 지구는 안정된 궤도를 따라 돌며 햇빛을 받아 따뜻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터가 됩니다. 지구는 다시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며 그 위에 놓인 다른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생명의 리듬을 돕습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는 수많은 유기체와 무기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합적인 생명 시스템입니다. 무기체는 햇빛, 공기, 물, 흙처럼 환경을 이루는 존재들이고, 유기체는 식물, 동물, 박테리아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의 모래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주고, 바닷물은 오염된 육지를 정화하고, 황토는 오염된 바닷물을 다시 맑게 해줍니다. 생명의 조화는 이렇게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생산자 역할을 하고,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아가며 소비자 역할을 하며, 곰팡이나 박테리아는 죽은 생물을 분해해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이들 각각의 역할이 모여 자연 생태계는 자원을 재생하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돌려주는 놀라운 순환을 이루어냅니다. 예를 들어 벌과 나비는 꽃에서 꿀을 얻고, 그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겨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돕습니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기름진 땅이 되면 다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본성, 즉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답게,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잔디는 잔디답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각 존재가 자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할 때 우주는 하나의 조화로운 생존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고유한 특성, 자기다움, 바로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각 존재에게 내재된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파워의 5가지 속성과 함께 본능처럼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나 힘에 의해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정체성과 파워 5속성을 깨우고 존재를 진정한 자기 역할로 이끄는가? 그에 대한 답은 다음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2 생명력과 개체의 정체성 활성화.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숨 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고 변하며 다른 존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은 단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 지구, 식물, 동물, 별, 바다, 우주와 자연 안의 모든 존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자아실현 경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그저 내가 좋아서, 의미 있어서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생명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기에 생명력은 곧 자유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생명력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며 하루를 만들고, 태양은 스스로 행융합을 일으켜 빛을 내며,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자율적으로 팽창하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따라 줄기를 세우고, 동물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물, 공기, 빛, 흙 같은 무기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질서를 만듭니다. 이처럼 우주와 자연, 생명체들은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며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이 힘의 정체는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파괴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원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마치 우주의 질서가 우리 안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도 그 질서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때의 빅뱅 속에는 단순한 폭발이 아닌 생명력을 품은 파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주의 생명력,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생명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역할을 발견하며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만들어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초 빅뱅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의 빅뱅의 에너지는 너희는 먹고 싶은 사과를 고르지만 태초의 에너지 원형은 내가 사과를 짚으면 그 사과는 내가 먹고 싶은 사과가 된다. 에너지 원형은 필요한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함으로써 영원한 삶과 늙음이 없는 생명을 누린다. 나는 주님께 흰 빛이 모든 빛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에너지 원형도 그러한 것인가? 질문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은 형이학적인 것이다. 에너지 원형은 이체프 스스로 생성되고 컨트롤되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에덴에서 쫓아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원형은 지극히 순수함으로 죄인이 빛이 오면 죄인이 숨는 것 같이 에너지 원형을 죄인이 받으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된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출하였다. 이후 죄로부터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 속에 에덴에서 추출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생명력, 개체의 정체성 및 파워 속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개체의 정체성 활성화와 기능적 파워 속성 패턴 선택,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단순히 외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목적은 어떤 계기나 힘을 통해 깨어나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동물에게 있는 본능도 그냥 스스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 냄새나 소리 같은 것, 또는 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 신호에 반응해야 비로소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와 비슷하게 우주와 자연 속의 존재들 안에 숨어있는 정체성이나 파워의 5가지 속성도 그냥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힘, 예를 들어 생명력이나 엔트로피 같은 변화의 에너지에 반응할 때 비로소 깨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를 뜻합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구조가 깨져가는 상태. 예를 들어 대기 오염, 토양 오염 같은 것들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와 자연은 시간이 갈수록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엔트로피가 어느 임계값, 즉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커지면 우리 안의 생명력은 약해지고 정체성은 잠자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정체성이 사라진 듯 보이고 오히려 무질서에 적응하는 방향의 다른 속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각 존재가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자연과 우주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는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주와 자연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고 엔트로피가 낮을 때는 생명력이 깨어납니다. 생명력은 단순히 살아있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변하고 다른 존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어난 생명력은 각 존재의 정체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마침내 파워 5 속성을 깨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속성을 사용할까요? 바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속성 패턴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과 정체성이 함께 작용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선택된 파워 5 속성과 정체성이 협력하면 각 존재는 자기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고 우주와 자연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하나의 별이 제자리에서 빛나며 하늘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우주나 자연 생태계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유기체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 이들은 가치에 따라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 예로서 소나무와 참나무는 각각 생태계에서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 유기체의 이러한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은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을 결정한다. 즉, 유기체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은 그들의 정체성에 따른 기능적 선택의 결과이다. 생태계의 생성과 성장은 이들에 속한 개체에 의한 파워 속성의 기능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것이 비하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을 선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3-2 개체의 정체성과 파워 5 속성의 선택과 작용에 대해 우주와 자연 속 개체들에게 영향을 주는 파워 5 속성은 때때로 독립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활성화되어 개체의 정체성이 깨어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개체의 목적과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파워 속성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속성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는 파워를 우리는 지배적 파워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를 떠올려 보세요. 태양이 중심입니다. 그 빛과 중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구조처럼 어떤 개체 안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파워 속성이 중심에 있고 다른 속성들은 그 주위를 돌며 협력의 구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어떤 존재에게 창조의 힘이 중심이 되면 그 존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물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파워 속성들은 그 창조의 흐름을 돕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기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각 개체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 가장 잘 맞는 속성의 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너무 커지면 이 아름다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생명력은 점점 약해지고 개체의 정체성도 깊이 잠들게 되며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이 질서를 회복하고 엔트로피가 낮아지면 생명력이 다시 깨어납니다. 정체성이 회복되고 각자의 역할이 다시 살아나며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되살아납니다. 우주와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 물질과 에너지,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은 각 개체가 자신만의 정체성에 따라 무엇인가를 창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창출된 물질, 에너지, 정보는 그 자체로 파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태초의 빅뱅으로부터 흘러나온 힘, 하나님의 창조의 파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개체들은 어떻게 그 파워를 창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해 갈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섹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 우주와 자연 개체의 정체성 구현 프로세스 1. 우주와 자연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별, 행성, 동물, 식물, 바람, 물, 이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에 따라 주어진 사명입니다. 물리학에서는 파워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파워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파워를 창출하는 힘, 자기만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태양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입니다. 또 녹색 식물은 햇빛을 받아 잎사귀 안에서 광합성이라는 신비한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산소와 영양 물질을 만들어 동물과 인간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건 역시 식물의 파워 창출 프로세스입니다. 이처럼 우주와 자연 속의 존재들은 모두 자기만의 방법으로 에너지와 물질, 정보를 만들어내며 그것을 통해 자기다운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모이면 이 세계는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생명 질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돌이나 무생물이라고 분류하는 것도 생명이 있으며 흙 속의 돌은 흙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생명을 유지한다. 열에도 플러스 Y가 있다. 나무는 죽기 전에 열 감지 기구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우주와 자연 개체의 파워 창출과 확산.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파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파워는 단지 힘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이며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파워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각 개체가 가진 자원과 작용의 구조, 즉 파워 요소와 파워 속성 패턴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열을 뿜어냅니다. 이 반응에 필요한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들은 태양의 파워 요소입니다. 식물은 태양빛, 물, 이산화탄소, 엽록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이 자원들이 바로 식물의 파워 요소죠. 그러나 어떤 파워 속성을 중심으로 이런 자원들이 결합할지는 주변 환경, 특히 엔트로피, 즉 혼란과 무질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생명력은 활발해지고 개체의 정체성은 깨어납니다. 그 결과 자기 정체성에 가장 알맞은 파워 5 속성의 조합이 선택되고 그 조합을 바탕으로 파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탄생한 힘을 우리는 완전 기능 파워라고 부릅니다. 즉, 개체가 자기 본래의 존재 이유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쓰이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부족하거나 토양이 오염된 곳에서는 식물의 성장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땐 생명력도 약해지고 정체성도 드러나지 못한 채 한정된 파워만이 생성되죠. 이걸 불완전 기능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는 생성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파워가 퍼져야 합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이 퍼지지 않는다면 지구에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소리가 아무리 커도 공기를 타고 퍼지지 않으면 우린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의 확산은 바로 정체성의 실현이며 생존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파워는 어떻게 퍼질까요? 바로 파워 결합을 통해서입니다. 꽃은 꿀을 내고 벌은 꽃가루를 옮깁니다. 이 둘의 결합은 각자의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도 서로의 중력을 바탕으로 질서를 이루며 돌고 있습니다. 결국 파워 결합은 개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길이자 더 큰 파워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가치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치화란 한 개체가 가진 파워가 다른 개체와 결합할 만큼 의미 있고 유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파워가 다른 존재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절 개체의 가치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